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리의 힘입니다. 곤도 마리에 씨가 썼고요.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평소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련 서적도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책도 읽어볼 목록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놨던 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곤도 마리에가 나오더라고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제목의 시리즈였는데 영상으로 먼저 볼까 하다가 제가 텍스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책으로 먼저 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곤도 마리에는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네, 이런 직업이 있어요. 일본에선 곤마리하다 라는 게 정리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여성은 상당히 유명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곤도 마리에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정리에 푹 빠져 살았다. 네,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런 애가 있나 싶은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저자는 3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3살 이후로는 부모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다. 네, 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장남인 오빠와 막내인 여동생 사이에 끼어서 이런 푸대접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네, 이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곤도 마리에게 정리하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집안일과 정리에 흥미를 가졌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목받고 싶다, 이런 마음, 심리적인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이 이야기는 저자도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자는 커서는 정리를 직업으로 삼게 됩니다. 강의도 하고요. 요청이 오면 사람들 집에 가서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컨설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자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만의 정리 비법, 그러니까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이 비법이 유명해지면서 책도 쓰고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그야말로 유명 인사가 된 거죠. 네, 정리는 인생을 바꾼다. 이게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하면 과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미련 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자신의 진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그 수단으로서, 내 인생을 바꾸는 수단으로서 정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찬찬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버리기를 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버릴 물건을 가리는 게 아니고 남길 물건을 가리는 데 있다 라고 이 책은 말을 해요. 물건을 가릴 때 기준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가슴이 설레는지 설레지 않는지, 이게 기준이에요. 물건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그 물건에 마음이 설레면 그건 남기는 거죠. 설레지 않으면 바로 버린다 라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지 아닌지, 이걸 기준으로 물건을 가린다 라는 게 좀 애매할 듯 하긴 한데, 근데 직접 해보면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아끼는 물건을 만지면 가슴이 설렌다 라는 거 진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은 정말 느껴지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건 남기라는 거죠. 나머진 다 버리라는 거죠. 정말 이 기준으로 물건을 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5분의 3은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 정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느냐,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 요 내용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례를 들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친구의 경우를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IT 기업에 근무하던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책장을 정리하고 나서
매우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설레는 책만 책장에 남겨놨더니 네, 그 책장에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이 눈에 많이 띄더라 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들 중학교 때 산 책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자신이 베이비시터, 아기 돌봐주는 그런 베이비시터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도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를 낳은 여성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 미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1년 정도 관련 분야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창업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베이비시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의 인생 경로가 바뀌게 된 계기는 책장을 정리한 거다라는 거죠. 가슴이 설레는 책만 남겼더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이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자의 이야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 자기를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 선택의 역사를 정확히 보여준다. 정리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자신에 대한 재고 조사다. 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진 물건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물건만 남기고 나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앞서 소개한 저자의 친구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일이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만두고 진로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겠죠. 네, 저는 이 책에서 저자가 책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집에 책이 많아서 골치 아픈 분들 많죠. 정말 책은 버리기 힘들잖아요. 책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전부 다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이 많은 분들 이게 힘들 텐데 어쨌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장에 꽂혀 있는 상태로는 그 책이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직접 하나하나 만져봐야 한다. 가슴이 설레는 책만 남기려면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을 고를 때, 버릴 책, 남길 책 고를 때 책을 넘겨보진 말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설렘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버릴지 말지 이걸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책장을 넘겨보고 읽다 보면 설렘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요성, 이성적인 요소가 결정을 하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시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놔둔 책들 그냥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상당히 뜨끔했는데 다시 읽겠다고 해놓고 그걸 다시 읽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을 진짜로 다시 읽었다면, 그리고 그 책이 여전히 너무 좋았다면 그 책은 남겨도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읽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놔두고 정말 다시 읽게 되고, 그래서 책장에 남을 수 있는 책은 도대체 몇 권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본 대목인데, 읽다가 만 책, 그리고 구입은 했지만 아직 읽지 못한 책, 네, 이런 책들 있죠. 그러니까 퉁쳐서 언젠가는 읽으려고 놔둔 책들, 이것도 아마 제일 버리기 힘든 경우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 책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읽겠다고 놔둔 책이지만 그 언젠가라는 시점은 잘 오지 않는다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꽤 재미난 논리도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이미 자기네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입한 당시에는 읽고 싶어서 샀겠지만 결국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그 책의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 언젠가는 읽겠다고 놔둔 책들 버려도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 해 방치된 읽지 않은 책보다는 지금 읽고 싶은 책, 이거를 읽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저자도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책을 버릴 때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한 가지 고안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책의 부피를 줄여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좋아하는 내용이 담긴 페이지 그렇게 많진 않죠. 그 페이지들만 복사를 해서 파일집에 정리를 한다 이런 거죠. 이것마저도 귀찮으면 그냥 그 페이지를 쭉 찢어 가지고 파일에 정리를 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책을 정리해서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남기게 되면 아주 뿌듯하겠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종이는 버리게 되는 거니까 정리도 한 셈이고, 그러니까 매우 뿌듯할 겁니다. 그런데 저자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게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정리해둔 그 파일집을 자신이 다시 찾아보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정리해두고 책장에 꽂아놓고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죠. 네, 이때 깨닫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단순히 위안에 불과한 일이었구나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쌓아두면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설레는 책, 책장에 꽂힌 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책, 네, 이런 거는 남겨야 하는 거죠. 그런 책만 남기는 게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저 책들은 정말 한 5분의 3? 아니야, 한 10분의 9 정도는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버리는 편인데, 근데 책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버리기가 좀 힘이 들더라고요. 책을 정리하려고 중고로 팔고, 실제로도 많이 버리고, 그러고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이건 아마 나만 볼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더 버렸을 텐데, 아이들이 나중에 볼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놔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슴이 설레이는지 여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본다면, 아까도 짧게 말했지만 정말 많은 책을 더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책장에 책을 꽂는 순간 그 책은 다시 펼쳐볼 일이 거의 없다. 이 말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속도로 보면 한 주에 2권 정도의 책을 읽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권 정도를 사드리게 됩니다. 이게 저만 책을 사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아내도 사고, 그리고 아이들도 각각의 책을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책이 집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버릴 것이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도 꽤 많이 드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아까우니까 보관할 것이냐? 그러면 1년에 100권 넘는 책을 보관할 자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방법을 한 가지 찾은 게 있습니다. 책 살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보자. 그리고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자. 이 2가지예요. 전자책으로 안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도서관에 가면 대부분 다 있어요. 도서관에 없는 책은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또 도서관에 없거나 또는 있기는 한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걸 빌리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이책으로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책을
줄이면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피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 책은 도서관에서 본다, 전자책으로 산다.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저거 다 정리해. 네, 이런 식의 고충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곤도마리 씨가 전자책을 버려라 이런 식의 말까지 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